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조금씩 챙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홈쇼핑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먹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걸 먹고 그렇게 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내가 내 몸을 진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누구나 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약 같은 걸 드시고 이렇게 잘못돼서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홍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홍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짜 홍삼 농축이 많다고 해요. 또 하나 실제로 진짜 홍삼을 먹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홍삼 같은 경우는 수면장애부터 시작해서 심혈관계, 대사성, 소화기, 피부 부작용 등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고 먹었던 이런 건강식품들이요. 정말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해서 뱃살도 생기고 그러면서 질병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요. 각각의 이런 기관들, 소화기나 순환기 이런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도미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장이 안 좋아지고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아져요. 우리 몸이 딱딱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몸의 이런 기관들은요.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조직들로 되어 있어요. 그 조직들도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몸이 통째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은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에 우리 몸은요. 60조 개의 세포가 다 건강해야 내 몸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태어난 세포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분은 없으시죠? 아기 때 피부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세포는 재생기간이 있어요. 내가 뜨거운 물을 잘못 먹고 입안이 개었어. 그런데 어때요? 2, 3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아물죠. 이게 뭐냐면 재생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도요. 피 검사하고 나서 다음날 검사 정말 내가 좋은 음식으로 정말 먹었어. 안 좋아져요. 3개월에서 4개월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혈액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급히하는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뼈에 실금 가거나 뼈에 금 갔다. 그랬을 때 뭐 한 6개월 지나고 괜찮네? 이러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비 올 때마다 시큰거리죠. 그래서 2, 3년 정도의 내 몸을요. 완벽하게 다 좋은 영양소로 관리를 해야 적어도 내 몸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어떤 음식을 먹고 내 몸이 확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요.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물이 60%, 단백질이 20%. 너무 이상적이에요. 지방이 15%. 근데 우리 대부분 인바디 측정해보면 어때요? 지방이 15%인 분이 거의 없어요. 되게 극히 드물고요. 이 비율이 깨지면 사실은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방이 35%라고 보세요. 30%라고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물에서 갖고 오거나 단백질로 갖고 오죠. 그럼 수분이 부족하니까는 인체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서 손발톱도 못 만들고 피부도 못 만들고 면역, 항체, 호르몬 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게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먹어서요. 비타민, 미네랄로 태워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 와중에 활성산소라는 재해에 해당하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게 노화물질이에요. 이 활성산소까지 완벽하게 잘 제거를 해주면 내 몸은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 드시고요. 식이섬유 풍부한 거, 건강한 단백질, 완전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짜리 드시고요. 건강한 지방, 오메가3 지방산 잘 드시고요. 충분한 비타민과 충분한 미네랄을 드시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비타민까지 잘 먹었을 때 균형 잡힌 우리 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운동이라던가 수면 습관 이런 것들도 잘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어떤 한 가지가 망가져서 몸에 전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잘 먹고 운동도 잘해요. 그런데 물을 안 먹어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 좋은 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잘 먹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쁜 공기에서 살아요. 발암 물질이 가득 나오는 그런 라돈이 막 나오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요. 그럼 어때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한 가지가 결핍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다 통째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옛날보다 문제는 땅속에 있는 영양소가 줄었어요. 토마토도 시금치도 영양소가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때처럼 똑같이 먹어서는 똑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밥상이라고 해도 문제인데 옛날보다 밥상이 안 좋아졌죠. 가공식품 늘어났죠. 인스턴트 늘어났죠. 빵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먹잖아요. 식생활이 더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영양가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면역은 다 바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요 면역이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사이드를 빼서 면역 부분을 조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 왜 중요하냐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질병은요, 이렇게 비감염성 질병하고요, 감염성 질병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비감염성이라는 거는요, 병원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과 관계가 없는 질병이에요. 제가 이제 편의상 병원체를요, 북한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왔어요. 뭐 북한군이 됐던 아니면 뭐 지금 그 일제 침략기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우리나라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적이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요, 내 몸 안에서 생기는 병, 암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이런 것들,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이런 병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전염이 되지 않는 병들이죠.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 이런 것들은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좀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바이러스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무생물, 생물 특징을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애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애들. 그런데 얘네는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숙주 속으로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은 행동을 못하고요, 어떤 집 안에 쳐들어가서 그 집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집 안에 들어가야 어때요? 거기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점령해서 그 안에서 뭔가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많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균 치료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물론 폐혈증처럼 무서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세균 이런 치료들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항생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질병이 이제 점염이 되죠. 병원체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소화계나 호흡기 이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거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손 자주 씻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이제 입 가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되도록 식품은 익혀서 먹는 게 좋아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보통 겨울철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었었을 때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주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름철에요, 물 먹고 배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제가 약국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수돗물이 아니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거 먹고 배탈 나서 설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찬물, 더운 물 나오는 정수기에 대부분 저수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담겨있는 물이 거기서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2차로 이렇게 물 먹고 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6번이에요. 영양, 운동, 휴식. 이게 내 몸의 면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쉬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험물질, 병원체가 내 몸에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차단하고 6번은요. 혹시 들어왔는데 내 몸의 면역력으로 내가 군대를 빵빵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와도 내 군대를 잘 먹여놓고 잘 트레이닝 시켜놓으면 어때요?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들어와도 잘 싸워서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 이제 6번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왔어요. 적이 들어왔다. 안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적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했을 때 들어오면 일단은 1차 방어랑 2차 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방어와 2차 방어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방어는 균이 오늘은 노로바이러스 들어와. 그리고 내일은 예를 들면 폐렴 바이러스 들어와. 그 다음 날은 독감 바이러스 들어와. 이렇지 않죠.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도 막 떠돌아다녀요. 세상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요. 이 침입을 막거나 제거해주는 게 1차 방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에 특이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비특이적이라는 거. 비특이적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놈 저놈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A균이 들어오든 B균이 들어오든 C균이 들어오든 균이란 놈들만 들어오면 무조건 방어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군이 들어와도 총 쏘고 러시아가 들어와도 총 쏘고 중국이 들어와도 총 쏘고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거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침입했다. 이건 다 못 들어오게 막는 게 1차 비특이적이라고 하면 특이적인 건 그놈만 딱 정했어요. 만약에 나는 일본 딱 정했어. 그러면 그놈만 딱 들어왔을 때 그놈만 죽이는 거. 그래서 이게 특이적은요. 딱 그놈만 작용한다 그런 거죠. 항원 종류 중에서 한 종류, 이 항원이라는 게 결국 병원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한 종류에만 방어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일단 이 병원체가 우리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눈물을 쏟아서 눈물 속에 이런 라이소자임이 있는데요. 여기 라이소자임 보면 나오죠.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증식을 억제하고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요. 약산성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땀과 피지가 이 산성이에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각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촘촘하게 벽돌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틈이 느슨한 게 이제 점막이거든요. 이제 점막 같은 경우는 점액층이 나오잖아요. 이 점액층에도 이 라이소자임이 나와서 들어오지 못하게. 혹시 위로 들어왔다. 그럼 염산이 살균해서 얘네를 또 차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산성 환경에서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최대한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병원체 침입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점막이 찢어졌거나 점막이 흩어졌거나 아니면 피부가 찢어졌거나 이래서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피부 겉에 표피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이렇게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겠죠. 그럼 모세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죠. 혈액은 적혈구도 있고요.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는데 이제 백혈구가 얘가 면역이에요. 그래서 백혈구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체가 딱 들어오면 병원체가 들어온 거를 일단 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왔다. 얘들아 출동해라. 이렇게 알리는 애가 비만세포예요.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뻥뻥뻥 터뜨려요.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온 걸 인지하고요.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부어올라요. 지금 이렇게 부어올랐죠. 혈관이 부어올라요.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면서 부어오르면 이 사이로 많은 양의 백혈구들이요. 이렇게 막 빠져나와요.
얘네가 부어 올랐으니까. 이 백혈구가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북한군이 들어왔어요. 그럼 히스타민이라는 이 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야 적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 어때요? 길을 터요. 알리자마자 뻥뻥뻥 터트리면 길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대거 막 와가지고 걔네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처리를 하는 애가 이제 백혈구인데요. 이 백혈구가 대식세포랑 여기 호중성 백혈구가 있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 바이러스든 뭐 세균이든 이 병원체를 잡아먹어요. 식세포라는 게 먹을 식자거든요. 먹어서 이렇게 꿀떡 삼켜갖고 얘네들을 이렇게 소화시켜갖고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 반응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염증이 나쁜 걸까요? 염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적이 들어왔어요. 근데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막 점령하고 다 먹고 다니고 막 이러는 돌아다니는데 난 그냥 소 닭 보듯 해. 내가 군인인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염증 반응이라는 건 적이 들어왔을 때 나랑 싸우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서 전쟁 중이구나 라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가 이제 나중에 적도 죽고 나도 죽고 많이 전살하겠죠. 그럼 이 호중성 백혈구, 이게 호중구라고 하는데 과립구라고 하기도 해요. 얘네들이 이제 같이 싸우다가 이제 얘네도 전사를 하겠죠. 이 전사한 시체, 찌꺼기들이 이제 고름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어는 뭐냐면요. 1차 방어에서 딱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요. 이렇게 약간 부어오르거나 염증 반응 생기고, 뭐 가시에 찔렸다, 뭐 이랬을 때 베었다, 이랬을 때 염증 반응 부어오르고 고름 좀 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았다. 요 정도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이제 요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1차 방어에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요, 이 바이러스라는 이 병원체가 내 몸을 향해서 증식을 하기 시작해서 집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랬죠.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길거리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그래갖고 돌아다니는 놈을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제 밀린 거야. 우리나라 군대가 못 죽였어. 그래서 어때요? 이 북한군이 이제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집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이 병원체가 들어와서 이 세포를 먹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2차 방어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체내에 유입된 어떤 항원 종류 중에서 딱 한 종류의 항원에만 방어하는 거고요. 이게 림프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2차 방어고요. 특이한 고놈만, 예를 들면 북한군이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집을 점령했어요. 그때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어때요? 일본군은 쳐다도 안 보고 고돈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특이하게 이제 가라는 바이러스라고 볼게요. 북한군을 가라고 지금 표현을 할게요. 가가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가가 들어오면, 아까 가가 들어오면 어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대식세포가, 여기서 어때요? 이게 식세포 작용을 하죠. 이 가를 대식세포가 이렇게 먹죠? 마찬가지로 뒤로 가서 이 가라는 요 놈을 대식세포를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서 뭐냐면, 모든 이 병원체들은요, 각각의 자기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처음에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분증 줘봐. 아니네? 내가 허락한 놈이 아니잖아. 요 놈 왜 들어왔어? 너 이제 싸우자.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얘를 삼켰어. 잡아먹으면 이 신분증을 뺏어서 여기다가 딱 항원 가의 신분증을 딱 붙여요. 그럼 뭐예요? 아, 나는 가를 먹었다. 이 가라는 놈이 들어왔다라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보조T, 이제 2차 면역이 시작됐어요. 보조T가 이 항원 가를 딱 인지를 해요. 아, 가라는 놈이 들어왔어? 라고 인지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얘가 이제 2차 면역이거든요. 2차 면역을 제가 설명을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대식세포가 잡아먹은 것이 1차 면역이죠. 1차 면역에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가라는 놈을 이름표를 붙였어요. 얘 보조T. 보조T가 이제 가를 읽었어요. 보조T는 뭐냐면 얘는 딱 보조자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라는 놈한테 얘가 들어왔거나 연락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조T는. 연락병. 가가 들어왔대. 라고요. 두 군데에다가 연락을 딱 해요. 두 군데에다 연락을 하는데 뭐냐면 독성 T. 이걸 킬러 T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독성 T, 킬러 T 같은 얘기예요. 얘네한테 연락해주고요. 그 다음 B림프구에 연락을 해줘요. 딱 두 군데에 연락을 해주고요. 두 군데에 연락을 해주는데
독성 T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을 딱 받으면 독성 T는 뭐냐면 아까 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 떠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우리 세포가 집이에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를 점령해버리죠. 여기 보면 항원 가에 감염된 세포가 나와요. 이 가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이 세포를 제거해요. 아깝지만 그 집을 통째로 날리기 너무 아깝지만 어쨌든 너는 이미 가가 점령해버려서 이제 내 세포가 아니구나. 너는 이제 가에 점령이 된 세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 세포를 제거해서 다른 세포들로 전이되지 않도록 얘는 세포를 직접 죽여요. 세포를 제거해서 얘가 세포성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보조티가 B한테 관련됐죠. 이 B는 뭐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가들을 이렇게 묶는 집게발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 집게발 보이시죠? 이 집게발을 만들어서 이 가들을 묶어버려요. 내가 북한군인데 북한군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나쁜 짓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묶어버렸어. 꽁꽁 밧줄로 묶어놨어요. 그럼 나는 돌아다닐 수도 없죠. 나쁜 짓도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까 그 대식세포 저기 있잖아요. 잡아먹는데 걔가 입이 크거든요. 식세포인데 입이 커서 대식이에요. 그 대식이가 와서 얘를 꼴딱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묶어놓으면 얘가 삼켜서 먹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먹어서 해결하는 데까지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원래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기억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 기억세포. 그래서 얘는요. 가가 2차로 침입했을 때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2차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분화해서 집게발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여기서 2차 면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게발을요. 체액에 뿌려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 집게발을 만든 다음에 요 놈은요. 체액에다가 쫙 뿌려놔요. 그러면 모든 체액에 있는 이 가라는 놈은 다 묶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기억을 했다가 2차에서 가가 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2, 3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첫 번째 면역 반응은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리지만 두 번째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그땐 2, 3일 안에 끝나버린다. 그리고 더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집게발도요. 원래 만약에 100개 만들었다. 그러면 2차로 침입하면 1000개, 막 10만 개 막 금방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놨다가 공장 시스템 딱 만들어놨다가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뭐냐면 이 가라는 균 있죠. 이 가라는 균 올해는 가라는 균이 유행할 거래. 독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아주 비실비실하게 만든 다음에 그놈을 이렇게 우리 몸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요런 반응까지 거쳐서 기억세포까지 와서 이걸 기억을 했다가 진짜 가라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제 요 집게발 요걸 항체라고 하거든요. 이 항체를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이에요. 그럼 평소에 단백질을 안 먹었던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집게발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고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거 하고 나면 열이 좀 날 수 있죠. 열이 나는 거는요. 바이러스의 활동은 약해지고 나의 면역들은 활발해지면 열이 좀 나요. 약간의 열이 나는 거는요. 면역이 활발한 거예요. 열이 안 나는 게 더 위험한 거고요. 열을 좀 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는 39도 이상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38.5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만 37도, 38도 사실은 38도도 안 되는데 해열제를 먹는 건 우리 몸에서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라서 우리 군사들이 약간 열이 나면 일을 잘해. 잘 싸워. 그리고 열이 나면 저쪽 군사들은 일을 못해. 그래서 열을 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일 잘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버려. 그럼 어때요? 바이러스는 더 날뛰고 내 군사들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열제를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열이 39도, 40도 됐는데 안 먹는다. 이거는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효소들이 40도가 넘으면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런 면역 시스템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 지금까지 한 내용을요.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외부로부터 병원, 체로부터 방어.
일단 인체 방어 시스템,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부로부터 땀샘, 점액, 눈물, 위산, 유익균, 그쵸.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유해균이 못 들어오도록 또 막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요. 그런데 침입했어요. 내가 정말 외부로부터 북한군이 안 들어오도록 철조망도 2중, 3중으로 해놓고 튼튼하게 잘 우리 요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적이 안 들어오도록 튼튼하게 2중, 3중 방어를 했지만 점맥도 막 튼튼하게 하려고 비타민 A도 먹어서 점막도 튼튼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피부도 튼튼하게 약산성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입을 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그랬을 때는 면역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1차 방어는 뭐라고요? 비특이적. 어떤 놈이 들어와도 다 쏴 죽이는 거. 어떤 놈이 들어와도 다 공격하는 거. 뭐 어떤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뭐 항공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바다라던가 이런 게 다 군인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신속해요. 빨라요. 근데 얘네들은요, 약해요. 조금 약한 애들이 전방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2차 방어인 이 특이적 면역, 고놈한테만 작용하는 거는요. 아까 대식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잡아먹죠? 이름표 있었어요. 신분증 해서 이 신분증 정보를 받은 다음에 방어를 하는 애들이 후천적 면역이고요. 얘네는 굉장히 강해요. 1차 방어는 아까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떤 세포를 점령했어요. 그럼 이 세포는요. 뭐냐면 나는 점령당했어. 가로부터. 그치만 니들은 점령당하지 마. 그리고 나는 점령당한 세포니까 나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빨리 처리를 해라 라고 내가 가에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려요. 이게 인터페론이에요. 주변은 감염되지 말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게 1차 방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만세포, 히스타민 분비했던 애들 있잖아요. 이 비만세포가 이 마스터세포나 비만세포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아까 혈관을 부어오르게 했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백혈구, 대식세포 잡아먹는 애랑 과립구, 아까 호중구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나와서 잡아먹는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1차 방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대식세포는 어떻게 했어요? 항원 정보, 이게 이름표예요. 병원체가 뭔지의 정보를요. 아까 보조티한테 전달했죠.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여기로부터 항원 정보를 보조티에 전달을 해요. 그럼 보조티가 이거를요. 두 군데도 알린댔죠. 어디다가? B랑 킬러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대식세포가 항원 정보를 이렇게 두 군데에 전달을 하죠. 그래서 보조티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킬러티랑 B한테 전달하는데 이 킬러티 같은 경우는 세포독성 T나 킬러티 같은 거거든요. 얘네는요. 항원 정보에 감염된 그 세포 자체, 아까 병원체가 들어온 그 집 있죠? 그 집을 파괴하는 애예요. 그래서 킬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세포가 이 가라는 균에 감염이 된 세포인지를 확인해서 죽이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죽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억제티라는 게 있거든요. 조절티, 제어티, 서프레서티 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는 뭐냐면 이 킬러티가 막 죽이고 다니는 거를요. 너무 심하게 죽인다 싶으면 그만 죽여. 그러다가 우리 마을 다 없어지겠어. 라고 해주는 게 억제티예요. 면역은요. 이렇게 보조티, 킬러티, 억제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티는 알려주고요. 킬러티는 죽이고 다니고 억제티는 그만해요. 요 세 가지 시스템이 T 임파구 시스템이고요. 비림프구는 뭐냐면 무조건 집게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게발 만드는 애고요. 이 집게발을 만들어가지고요. 딱 그놈, 가라는 놈에 맞는 이 집게발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묶어놓으면 대식세포가 한 번에 삼켜서 처리하고요. 이걸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는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이 항체가 집게발이거든요. 이 집게발을 체액에 쫙 뿌려서 얘네를 묶는 거예요. 이걸 체액에 뿌리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보면 외부로부터 인체 면역은 방어부터 면역이거든요. 아까 콧구멍에 있는 털, 공기를 걸러주고요. 호흡기에도 점액이 있거든요. 통과하는 먼지랑 미생물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호흡기의 전모 같은 경우도 점액을 위로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가래 있죠.
가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털을 통해서 걸러주고요. 점액을 통해서 걸러주고 결국에는요. 이 손목 이걸 통해서 점액을 통해 가지고 호흡기 밖으로 밀어내는 게 가래죠. 가래를 통해서 우리 몸을 방어해 주는 거고요. 위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음식과 함께 들어온 대부분 박테리아를 위산해서 죽이죠. 혈액 결국에는요. 여기는 먼저 할게요. 피부, 대부분의 박테리아나 이물질이 통과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층이 피부예요.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없고요. 아까 땀, 첫 번째 얘기했죠. 땀에 있는 산성하고 피부샘에서 생성되는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한다.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박테리아를 분해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 백혈구의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첫 번째 1차 면역이 아까 대식세포랑 호중구 두 가지는 대식세포랑 호중구를 똑같이 잡아먹는 애예요.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더 많이 잡아먹어서 대식이다라는 거고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다라는 거고요. B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체. 항체가 뭐예요? 집게발. 집게발 만드는 애고요. 집게발. 항원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항원을 묶는 거죠. 집게발로 다 묶어놓고 잡아먹는 건 대식이가 잡아먹고요. 이걸 기억한다. 다음번에 들어오면 집게발을 순식간에 많이 만들어서 책에 쫙 뿌린다. T인프구는 뭐냐면 얘는 킬러 T 같은 경우는요. 이게 킬러는 세포를 죽이는 애예요. 킬러는 무조건 세포를 죽여요. 킬러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아까 나왔던 킬러 T가 있고 NK 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거든요. 내추럴 킬러 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를 죽이는데 뭐냐면 외부로부터 적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외부로부터 적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때 도둑들이 많았죠. 강도도 많았죠.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진짜 도둑질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몸에다 영양소를 안 줘. 그리고 맨날 먹지도 못할 거. 설탕 주고 과자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럼 내 몸에서 이렇게 먹어서 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변형돼서 암세포가 생겨요.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영양소를 안 주면 맨날 과자 주고 설탕 주고 이거 갖고 어떻게 내 몸을 만들려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대충 만들자. 이러면서 막 생기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되게 척박한 상황에서 생기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증식이 엄청 빨라요. 먹을 거 안 줘도 증식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생기는데 NK세포는 그렇게 내 몸 안에 있는 내부 변절자들 내 몸에서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을 그 세포들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똑같은 세포거든요. 세포인데 내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하게 증식한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을 죽이고 다니는 게 NK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그래서 킬러 세포는 세포를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한 게 이게 다예요. 면역세포는요, 아까 비특이성 1차 방어라고 했죠? 여기는 다 잡아먹는 애들로 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신속하지만 약하다. 대식세포, 마크로파즈 같은 말이고요. 많이 잡아먹는 애, 그 다음에 과립구에서 호중구, 얘도 같이 잡아먹는, 얘네들을 열심히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NK세포 아까 그랬죠?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얘는 림프구고요. 림프구에 있는 면역이지만 얘는 선천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추럴 킬러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킬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세포를 죽인다. 킬러는 세포를 죽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특이성, 후천적 면역 같은 경우는 세포성과 체계성이 있어요. 세포성은 아까 세포를 죽이는 애, 헬퍼, 킬러, 서프레서. 얘가 보조T죠. 보조T, 그 다음에 얘가 독성T, 얘가 억제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대식이가 잡아먹죠. 잡아먹은 다음에 어때요? 바이러스부터 이름표 뺏어서 붙였어요. 이 이름표를 누가 읽어요? 헬퍼T가 읽어요. 헬퍼T가 읽은 이름표를요. 두 군데 알리죠. B랑 킬러에. B랑 킬러에. 그럼 킬러는 그거를 가라는 놈이 들어와서 가가 우리 마을 점령했구나. 가에 전염되어 있는 그 집들만 죽이고 다니는 게 세포를 죽이는 게 킬러 T. 그만 죽여야 하는 게 서프레서 T. 그 다음에 B는 뭐라고요? 집게발 만드는 애가 B세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면역이요. 요렇게
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면역력이라는 거는요, 결국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 질병을 KO시키는 게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력은요, 되게 많은 영향의 영향을 받는데요. 스트레스, 면역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너무 코로나로 공포심 갖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약해져요. 호르몬 상태, 그 다음에 영양, 식습관, 장내 유해균, 영양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 잘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내가 살이 쪘다.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술을 드시는 거, 흡연을 하시는 거, 다 면역을 떨어뜨리고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면역은요, 내 몸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외부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독소나 공해, 기생충, 세균까지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부로부터 모든 오염원을 제거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면역이 약했을 때 생기는 질환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폐렴이 생긴다, 부비동염, 중이염, 우리는 중이염 달고 살아. 면역이 약한 거예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뇌수막염, 폐혈증, 골수염 모든 것들이요 다 면역과 피부질환 잘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면역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계 쪽으로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코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관지를 타고요. 폐까지 가게 되는데 폐 끝에는 이런 폐포가 있거든요. 이 폐포를 이제 손상을 시키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라는 곳이 뭐냐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이 폐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에 폐포가 손상이 되면은 복원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폐 기능 자체가 중요해요. 평소에 폐 기능이 안 좋았던 사람들, 즉 초미세먼지가 많이 노출이 되고요. 먼지가 많고요. 오염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폐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이 폐 기능이 안 좋아져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폐 질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폐 기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 공기질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체온을 올리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체온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체온이 오르면 혈액이 끝까지 잘 돌거든요. 혈액이 가야지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가 안 나 있어요. 근데 거기 적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군대를 못 보내잖아요. 군대를 보내려면 우리가 곳곳에 도로가 잘 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해요. 평소에 혈액순환이 안 된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었던 분들이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혈액이 안 좋거든요. 혈액이 안 좋다는 건 도로가 안 좋아요. 도로가 안 좋은데 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군대를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혈액순환 되게 중요해요. 나는 체온이 좀 낮다, 저체온증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 충분히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다시 정리를 할게요. NK세포가 아까 내추럴 킬러예요. 독성 T가 킬러예요. 둘 다 킬러죠. 이 킬러는요, 세포 자체를 파괴해요. 그리고 B인파군은요, 항체, 찌개발을 만들어서 병원체를 묶어요. 꽁꽁 밧줄로 묶어서 대식세포, 잡아먹는 애가 처리하도록 묶어놓으니까 얘네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대식세포는 돌아다니다가 묶인 애들을 그냥 잡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B는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침입에서 7일에서 14일이 걸리지만 2차로 침입했을 땐 2, 3일 만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얘가 예방접종이에요. 세균과 바이러스 침입 시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요, 항원, 병원체에 대해서 나랑 남을 구분을 해요. 나랑 남을 구분을 해서 분해를 한다. 그래서 또 병원체, 항원, 병원체를, 그래서 대식세포는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균이 들어오면 얘를 어때요? 잡아먹은 다음에
항원이 뭐예요? 아까 이름표예요. 이름표를 노출시켜서 보조티가 이걸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는 항상 잡아먹고 이름표를 노출시킨다 라는 얘기고요. 결국 이 이름표를 받은 저놈이 들어왔어? 가란 놈이 들어왔어? 이 보조티는요 막 분열을 한 다음에 독성티, 킬러티한테 정보를 줘요. 그럼 킬러티는요 분열해서 손상 감염된 그 세포, 집을 통째로 제거해버린다. 항원 정보를 받은, 즉 이름표를 받은 B는요 어때요? 분열을 한 다음에 형질세포는 집게발 만드는 애예요. 딱 두 개를 나눠서 집게발 만드는 애, 기억하는 애 만드는 거예요. 집게발 만드는 애는요 항체 단백질, 이게 집게발이거든요. 단백질 없으면 집게발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액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병원체를 제압해서 다 묶어놓고요. 대식세포가 와서 잡아먹는다. 대식세포는 비특이적이라고 그랬죠. 아무한테나 자기에서 다른 항원, 병원체가 내가 지금 북한군 잡아먹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들어왔어도 얘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T는요 특이성, 고놈만 작용해요. 그래서 해당 항원에만 작용한다. 림프군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 백신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백신은 뭐냐면 주성분이 뭐냐면 병원체예요. 백신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원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면역이 바닥이야. 단백질도 안 먹었어. 그러면 어때요? 이 병원체를 내가, 그러니까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적을 넣어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죠. 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죽은 쥐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이 죽은 쥐를 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가 이렇게 놨다가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동화에서 읽은 거라. 그런데 뭐냐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 죽어가는 이 병원체를요 몸에다 넣어줘요. 비실비실한 놈을. 그래서 면역이 너무 약한 사람은 독감 예방접종 먹고 독감에 걸리죠. 그래서 예방접종 먹고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면역이 너무 약한 사람 맞으면 안 돼요. 예방백신은 주성분의 항원, 병원체예요. 병원체인데 기억세포를 형성해서요. 2차 제대로 된 놈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면역 혈청은 뭐냐면요. 예방백신은요. 우리가 병원체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일주일 걸린댔죠. 내 몸에서 면역 기억세포 만들어지는 데까지. 약한 놈 넣어줘서 기억세포 만들어서 다음에 강한 놈 들어왔을 때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백신인데 뱀독 같은 건 어때요? 들어오면 일주일이 아니라 이 독성 물질은요 뭐 하루가 되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거. 사실은 지금 그 영화 감기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면역 혈청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빠르게 퍼지는 독성 물질은요 이 항체가 포함된 집게발이 포함된 혈청을 외부로부터 주입해요. 아예 집게발을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집게발을 주사를 놓으면 어때요? 집게발을 주사를 놓으면 이 독성 물질을 바로 묶어서 제압하고요.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압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때는 면역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재감염됐을 때 면역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알러지랑 같이. 일단 알레르기를 먼저 설명을 하면 병원체가 아닌 물질, 예를 들면 꽃가루 같은 게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땅콩이 들어왔어요.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얘네들은요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증식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분열하거나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병원체는 와서 집을 침략한다고 그랬잖아요. 침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비만세포를 연락병을 과도하게 자극을 해서요. 여기서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온몸에서 부어오르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기본적인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독성이 아닌 걸 독성으로 내 몸에서 잘못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가면역은 림프구가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가 먹을 걸 안 줘요. 역시 똑같이 굶겼어.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뇌가 없거나 살짝 애가 상태가 이상해. 안 좋아. 그래서 얘네들이요. 그냥 내 세포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특정 세포. 왜요? 얘는 한 놈만 림프구는 항상 특이성이 있잖아요.
이 특정 세포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췌장의 베타 세포만 골라서 공격해서 일형 당뇨를 만들거나 연골 세포만 골라서 공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특정 어떤 세포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영양소의 공급의 결핍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이 한 번에 좋아지질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겼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내 몸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이것도 바이러스인데요. 얘네가 처음에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병원체가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나와서 얘 잡아먹죠. 얘네 이름표 빼갔죠. 이름표 붙였죠. 그럼 누가 가서 읽어요? 보조티가 이거 봤죠. 그래서 이 보조티가 두 군데에 알링됐죠. 킬러티랑 비림프구에 알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 살아남은 이 바이러스가 보조티를 숙주로 삼아요. 보조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서 나중에 보조티가 바이러스로 해서 결국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락병들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를요. 나중에 보조티가 사라지니까 B나 킬러한테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보조티가 사라져버려서 무너지는 질병이에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제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연구가 됐겠지만은 요것과 뭔가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굉장히 돌연변이를 잘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사실은 신종 코로나는요. 이번에 새로 나온 변종 코로나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나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연구 중이지만 어쨌든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이 면역세포끼리의 연락수단이에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너무 겁을 먹게 되면 이 연락수단을 너무 많이 만들면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이 되는데 급하게 만들어진 면역세포가 그냥 나를 막 공격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 염증 반응이라던가 공격 반응, 예를 들면 전쟁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과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나라가 다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막 그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면역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루푸스 베체트, 척추염, 루푸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면역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세 가지로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잉 반응, 겁쟁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응하는 게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알러지예요. 얘는요 면역이 약한 애들이죠 역시. 그런데 과소 반응 뭐냐면 면역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못해. 이런 것들은 암이라던가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약해서 역시. 그 다음에 IQ 저하. 얘는 이제 자가면역질환은 약간 머리가 약간 안 좋은 거예요. 면역의 IQ가. 면역 애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들. 결국에는 이 면역 밸런스가 다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균형 잡힌 식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알레르겐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포를 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자가면역질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자꾸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할게요. 1차 방어를 위해서 첫 번째는요. 외부로부터 유해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나 유기화물,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다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될 거고요. 특히 잘 때 중요해요. 입 벌리고 자면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기가 쉽죠. 약산성 제품 당연히 써야 될 거예요. 피부 오염으로부터 예방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 튼튼한 영양소. 내가 점막이 튼튼해서 점막을 뚫고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니까 카로틴 플러스라던가 이제 비타민 A, B, C 그리고 단백질 이런 거 먹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관리 해줘야 되겠죠. 유산균이랑 식이섬유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지 않도록 물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 외부 손상으로부터 우리 세포가 DNA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영양소 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바이러스 연결고리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좀 잘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거 잘 드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역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 내 몸을요, 외부로부터도 방어를 해야 되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적들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여서 건강하게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지 기본적인 면역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운동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내가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세균이, 어떤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에서 안 좋은 물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내 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몸을 잘 건강 관리를 하셔서 모두 다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